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담보대출을 보유하신 분들입니다. 기존에 낮은 금리로 큰 금액을 받으셨던 분들은 단 1에서 2%만 금리가 올라도 이자 부담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집을 매매하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시세보다 낮게 해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에 매매도 못하고 고통을 겪다가 부동산 경매가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딱 맞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제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를 설명드리고 이 제도를 이용한 채무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경우 한 건만 연체기간 31일 이상 만족하면 됩니다. 또한 1주택 소유자로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격은 KB부동산 시세 또는 개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세후소득으로 실수령액이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겠습니다. 채무 감면은 연체이자만 감면됩니다. 단, 담보 채무가 상각 채권인 경우 이자도 감면이 됩니다. 그러나 담보 채무가 상각 채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상환은 최장 35년까지 연장됩니다. 이자율 조정은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만 이자율 하한이 기준금리의 2.25%를 더한 금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자율이 많이 하향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신청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담보주택의 개인 채권자 등 협약 미체결 채권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담보주택의 가압류, 가등기 등의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채권금융회사 가압류는 가능. 셋째, 이미 담보주택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경매 기일 이전에 경매 취하되면 가능. 넷째, 담보주택 관련 사회행위 취소 소송, 채무부 존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다섯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여섯째, 채무자가 개인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작정 신청하기 위해 담보 채무를 연체하시면 안 됩니다. 담보 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상황을 가정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가 얼마나 유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부채 보면 무담보대출은 신용대출 6,300만 원과 카드대금 200만 원으로 6,500만 원이며 담보대출은 1순위 2억 원과 2순위 1억 원을 합한 3억 원이 있습니다. 고정상환액 365만 원의 카드대금 200만 원까지 있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체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 시세가 4억 1천만 원이며 앞에서 보았듯 담보대출액은 3억 원입니다. 따라서 순재산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가족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이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400만 원이며 배우자는 회사원으로 소득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하려면 담보대출을 31일 이상 연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31일 이상 연체 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담보대출 거치기간을 3년, 상환기간을 30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우선 무담보 채무의 프리워크아웃 변제 계획을 보겠습니다. 담보 채무를 상환해야 하기에 프리워크아웃 최장 변제 기간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자율 조정을 보면 기존 금리에서 50%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저축은행은 상한 이율인 8%로 조정되었습니다. 월 약 70만 원을 120개월 변제하게 되며 총이자는 약 1,951만 원이며 총변제액은 약 8,45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변제 계획을 보겠습니다. 이자율 조정을 보면 이 은행은 조정이 안 되었고 F저축은행은 50% 인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대출 조정 하한이율이 5.75%이기 때문인데, 이는 영상 시점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에서 2.25%를 더한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 약정금리는 이보다 낮은 5%이기 때문에 조정 없이 유지되었고, 반면에 F저축은행은 절반인 6%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거치기간 3년간은 약 133만원을 상환하게 되며, 이후 상환기간 30년간은 약 167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에서 월 변제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채무자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만 피부양 제외된 3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득 400만원에서 3인 생계비 약 283만원을 차감한 약 117만원이 월 변제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치기간 3년간은 약 203만원, 이후 상환기간 7년간은 약 237만원으로 이를 한참 초과합니다. 다만 이렇다고 하여도 생계비를 삭감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다행히 채무자의 배우자도 소득 활동을 하므로 생계비가 삭감되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 고정월 상환액이 약 365만원이었으므로 비교하면 월 부담액 차이가 100만원 이상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가 부담인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채무자는 신용채무보다 담보채무 부담이 훨씬 컸고, 사실상 담보채무가 조정이 안 되면 채무조정을 해도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순위 대출의 경우 5년 뒤 일시 상환을 해야 했기에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다행히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를 이용하면 이러한 담보대출도 조정받을 수 있어 좀 더 안정적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담보채권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담보채권사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동의를 못 받는다면 담보채무조정이 취소되고, 이는 담보채무가 연체가 된 상황에서 경매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꼭 여러가지 부분을 숙고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무료 채무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